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이제 작도를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4일차입니다. 이 4일차에서는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이 이제 평행선의 작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행선의 이제 작도. 근데 평행선의 작도인데 이 평행선의 작도에 대한 강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동의각을 이용한 작도와 억각을 이용한 작도가 있는데 이 4일차에서는 이제 동의각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작동하는 거, 이제 5일차에서는 평행선의 작도인데 억각이라고 해서 억각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 지금 동의각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고요. 동의각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시고 강의를 보셔야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리는 이 오락의 단계처럼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빨리 해버리면 제자님들 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고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오락의 단계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까먹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오락의 단계처럼 만들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4일차 평행선의 작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평행선의 작도니까 우리가 이제 둘 이상의 직선이 필요하겠죠. 둘 이상의 직선. 왜냐면 평행선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직선이 일단 있어서 야이와 야이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둘 이상의 직선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어떤 직선을 하나 준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해라 이거죠. 그럼 출제자가 어떤 직선을 줄 거니까 주어지는 직선을 선생님이 라인 해서 L이라고 할게요. 좀 밑으로 할까요? 요 정도? 출제자가 이렇게 L을 줄 거예요. L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직선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것만 주지 않아요. 평행선의 작도 동의각편, 평행선의 작도 억각편은 처음에 어떤 직선이 주어져요. 직선만 주진 않아요. 왜 직선만 주지 않냐면 만약 야이와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하라고 하면 저는 여기다 작도해 버릴 거고 어떤 분은 여기다 작도해 버릴 거고 어떤 분은 또 여기다 작도해 버릴 거고 수많은 작도가 생길 수 있겠죠. 무수히 많은 작도를 해버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특정한 점 P를 요 정도 좀 올려줄까요? 특정한 점 P를 하나 이렇게 찍어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P를 지나면서 점 P를 지나면서 L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하는 얘기예요. 평행선을 작도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작도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작도는 수학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옳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게 지금 세팅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1번은 이게 주어진 세팅이에요. 주어진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P에서 이 P를 지나면서 L을 지나게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1번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는 이제 P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하게 선생님은 편의상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선 사선으로 싹 그릴게요. 비스듬한 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딱 이제 그릴게요. 자, 비스듬한 선 사선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해주실 건 뭐냐면 야이를 1번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야이가 1번인 겁니다. 그리고 교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교점. 그러면 여기는 A 이렇게 해줄게요. 작도에서 작도를 좀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도의 과정을 해나갈 때 교점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대응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1번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컴퍼스를 가져오신 다음에 대충 이렇게 쭉 해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을 그려주면 선생님은 손이 진짜 컴퍼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쁘진 않죠? 그래서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야이를 2번이라고 해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론 작도에는 이런 걸 지금 적는 걸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도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만약 X라고 놓으면 요 길이도 X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원을 그려줬으니까 반지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작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여기를 A라고 했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점이 생겼으니까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를 B, 여기를 뭐 C 이렇게 해줄게요. 자,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컴퍼스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X만큼 컴퍼스가 벌어져 있을 거니까 그대로 온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오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컴퍼스의 간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 I가 몇 번이다? A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이 P에서 여기까지가 X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다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C를 포인트로 잡을 건가 B를 포인트로 잡을 건가 생각을 해야 돼요. B를 포인트로 잡긴 그래요. 왜 그러냐면 B를 포인트로 잡으려면 여기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B가 어디 있는지. 근데 C를 포인트로 잡으면 편해요. 왜 C를 포인트로 잡으면 편하냐면 C가 바로 여기에 대응하겠죠.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자, 제가 여기 이제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D라고 해줄게요. D라고 해줄게요. D 안 같아 보이네. D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컴퍼스를 가져온 다음에 요 C하고 B만큼 벌리세요. C하고 B만큼. 선생님 손이 컴퍼스라면 C하고 B만큼 이렇게 벌리세요. C하고 B만큼 벌리신 다음에 요렇게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원. 여기가 4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C하고 B만큼 원을 벌려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점선으로 그려야겠는데 이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Y인 원을 그려준 거죠? 반지름이 Y인 원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지름이 Y인 야이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리시는 거예요. 야이가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야이가 쭉 이렇게 보면 야이도 반지름이 Y인 원이 되겠죠. 선생님이 똑같은 원을 그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교점이 생겼죠. 이 교점을 근데 선생님 그림이 예쁘지 않아요. 왜 예쁘지 않냐면 P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좀 내려와서 그려줄게요. 이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야이를 이제 이 교점을 2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야이와 야이를 연결해 버릴게요. 그럼 야이가 6번에서 평행선의 작도가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자, 요쪽 선생님 삼각형 색칠해 볼게요. 여기서 원을 그릴 때 반지름이 X, 반지름이 X인 원을 그렸죠.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릴 때 반지름이 Y인 원을 그렸죠. 요 삼각형은 XXY라는 세 개의 선분이 XXY라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지금 여기 Y를 선생님이 아까 옮길 때 점을 옮길 때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해줬어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 이렇게 아까 점을 조금 피한 맞추려고 내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점선을 좀 안 바꿔줬어요.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 좀 보이세요? 요 삼각형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도 X고 Y겠죠. 여기가 왜 X인지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쭉 그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X였잖아요. 여기가 X였을 때, 여기가 X였을 때. 여기 모든 점과 이렇게 다 얘기해서 전부 다 X잖아요. 전부 다 X. 그래서 X인 거잖아요. 왜 XXY죠.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각도하고 똑같죠.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평행선의 작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오라비 단계처럼 할 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작도는 삼각형의 이동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삼각형의 이동. 이 삼각형을 이동시키면서 작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동시키면서.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모르시는 거 여러 번 모르시면요 2번 이상은 보셔야 되죠. 2번 이상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학원 조금 일찍 나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학년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습관이 수학을 강해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학년 때 이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 좋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꼭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쉬운 문제도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을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씩 강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잔소리해서 죄송해요. 자기가 이거를 정말 연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지식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겠다, 뭐 개수를 만족시키겠다, 10개 풀었다, 5개 풀었다 이렇게 해서 막 맹목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푸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풀어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또 잔소리가 길었네요. 죄송하고요. 5일차 강의에서는 잔소리 안 할게요. 항상 우리 자녀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